이번 시간에는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관은 영어로 correlation인데요. correlation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variance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를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orrelation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regression에 대해서 이해를 뭐라 그러죠?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베리언스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통계 같은 걸 공부하는데, 베리언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코릴레이션에 조금 앞서는 코베리언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으면은, 그러면은 복잡한 통계 방법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 우선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어, 베리언스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베리언스는 어, 이렇게도 하고 이게 만약에 샘플이면은 이렇게 쓰고 파퓰레이션이면 이렇게 그리스어로 s의 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리언스 y 집단의 베리언스 값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degrees of freedom은 여러분들 기억하기에 n-1로 기억을 하실 테고 sum of square는 뭐냐면 sum of something square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안에 들어갈 걸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deviation score 이야기를 했습니다. deviation score는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y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y 집단의 요게 평균입니다. 이렇게 평균인데 요 y 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적에 deviation score는 개인 점수 요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deviate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죠?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이용하면은 y 개인 점수 하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 점수들을 다 이런 식으로 빼서 그죠? 그 다음에 뺀 거를 제곱해서 더해 주는 거를 여기 있는 위의 것이라고 하고 요거를 sum of square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도 똑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Y 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에 대한 점수는 모릅니다. 그런데 Y 집단의 평균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적에 내가 Y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점수를 예측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당연히 평균 값을 대는 게 제일 덜 틀릴 겁니다. 그렇죠? 평균 값을 쓰면은 다른데 점수 있죠? 여기 y 평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점수를 불러서 요걸 가지고서 예측하는 점수로 쓰면은 그때도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디비에이션 스코어가 나올 텐데 요거의 제곱의 합 요거보다는 평균으로 쓴 게 더 작을 거예요. 왜 작게 되느냐는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제일 작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 있는 요 평균을 썼을 적에 요 평균을 썼을 적에 요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deviation score라고 불렀는데 요거를 평균으로 예측했었을 적에 틀리는 error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eviation score의 제곱의 합은요. error의
제곱의 합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y 값을 y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에러의 제곱의 합을 n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n-1로 나눠주느냐에 대한 이 설명은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몇 개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저기 뭐죠? 여기 요 평균 값을 쓰는 이유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웹사이트를 열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요거 링크를 안 걸어 놨는데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왜 n-1을 쓰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요 그림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population의 평균을 써서 sum of square 값을 구한 거랑 샘플의 평균을 써서 sum of square 값을 구한 걸 보면은 요 샘플의 평균을 쓴 게 작은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말이에요. 그죠? 어째서 작은가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한 게 이 웹페이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따져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population이 몇이냐 하면은 number of population 선생님이 이렇게 변인을 정해서 만 개의 평균은 20이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닷 population 해서 선생님이 변인을 만든 거예요. 4다 라고 하고 set.seed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데이터가 똑같은 게 얻어지도록 한 다음에 normal distribution, random distribution에서 만 개의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죠? 평균이 20이고 여기 이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4인 만 개의 개체를 랜덤하게 뽑아라. 그래서 뽑은 거를 선생님이 숫자가 소수점이 길어서 라운드 해다오 해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구한 거를 P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P에는 만 개의 인디비주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의 평균은 2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4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다오 하고 거기서 커브 그 다음에 앱라인 그래서 평균이 되는 곳에 뭐라 그러죠? 선을 그어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죠. 그죠? 평균이 2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샘플을 취했어요. population에서 만 개의 샘플에서 4개의 샘플 만 개의 population에서 위에 population에서요. 그죠? 4개의 샘플을 취해서 x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x의 평균 값을 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x의 평균 값을 구하면요. 선생님이 요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아마 23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23이 나올 겁니다. 여기처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range 해서 여기 있는 요건 펑션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 있죠. 그죠? 그거를 range에다 저장을 하나씩 이렇게 1부터 40까지 한 겁니다. range에. 그 다음에 여기 포문을 돌려서 x에서 개인 점수에서 레인지에 있는 1부터 40까지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빼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SSI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게 여기에 보시면은
SS에 기록이 된 거죠. 여기 SS에. 그럼 SS에 기록된 거를 여기 레인지하고 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다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말로는 색깔일 것 같지만 밑에 보면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일 최소값을 갖는, 여기 sum of square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쓴 SS 값으로 최소값을 갖는 X 값을 살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population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1부터 40까지 해서 처음에 1을 썼을 적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4개의 샘플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개인 점수에서 어떤 점수를 빼냐면은 1을 빼본 겁니다. 그죠? 1을 뺀 다음에 1을 뺀 거를 모두 요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로 말이에요. 선생님이 P는 이렇게 해서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모두 몇 개죠? 이렇게 해서 10,000개입니다. 그죠? 10,000개에 이렇게 구해서 이거의 평균 값은 말이에요. 무 값은 2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4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 값은 몇이죠? 16이겠죠. 그죠? 요랬는데 여기에서 샘플링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죠? n은 4인 4개 샘플링을 했더니 파티큘러하게 선생님이 여기에 set.seed를 이렇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x 집합이 요게 샘플이에요. 그죠? 요 집합이 27, 21, 21, 23 요렇게 뽑힌 겁니다. 그죠? 요 집합의 평균 값은 몇이냐 그랬더니 23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서요. 분산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요거를 x 집합의 개인 점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샘플의 평균인 23을 빼서,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n-1로 나눠주면은 요게 샘플의 분산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평균 값을 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샘플의 평균 값을 썼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걸 보시면 선생님이 그러면 샘플의 평균인 23을 안 쓰고 1을 쓰면 어떻게 됐겠느냐 해서 1을 한번 써본 거예요. 2를 쓰면 어떻게 됐겠느냐, 3을 쓰면 어떻게 됐겠느냐 해서 40까지 써본 겁니다. 요 스크립트가 여기 있는 요거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게. 그래서 1일 적에 여기 포문이니까 여러분들 레인지 그래서 1부터 40까지를 1, 2, 3, 4에서 40번 돌리는 겁니다. 40까지. 그리고 1일 적에는 x 개인 점수에서 1을 빼서 제곱해서 모두 더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sum of square 값을 구하는데 여기 레인지 그래서 요거 빼주는 값이요.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해서 40일 때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구했을 적에 sum of square 값을 기록을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그죠? 선생님이 요거는 평균을 썼지만 1을 썼을 때는
썼을 적에는 sum of square 값이 1960이었고 2를 썼을 적엔 1788이었고 3은 1624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40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sum of square 값을 이렇게 보면요.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가다가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커질 거예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보시면 컸잖아요. 그죠? sum of square 값이 컸다가 여기서 보시면 제일 작아지는 게 여기 23일적에 제일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여기 요 빼주는 값을 23을 썼을 때가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23이 뭐예요? 바로 이 샘플의 평균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sum of square 값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구해서 쭉 놓은 거를 그 다음에 플랫을 만든 겁니다. 그죠? 플랫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플랫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요렇게 말이에요. 2차 함수 곡선이 나온 겁니다. 요 2차 함수 곡선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구하지는 않아도 어떤 거냐면 y는 x제곱의 형태를 띠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죠? 그런데 요 점들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죠? 요것들 이렇게 봐도 여기에 보시면은 23 근처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요걸 갖고서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죠? 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을 썼을 적에는 그리고 뭐 2를 썼을 적에는 얼마 해갖고 sum of square 값이 굉장히 커졌다가 점차 작아지다가 23을 썼을 적에 개인 점수에서 뭐를 뺀다고 뺐고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 요게 계속 컸는데 작아지다가 요때가 최정점입니다. 그 최정점이 최소값을 갖는 그 구간이 그 지점이 x가 23일 적에 그걸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크립트에서는 레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죠? 23일 적에 그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R에서 돌려봐 가지고 1부터 40까지 넣어서 샘플의 평균인 23에서 최소값을 갚는다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컨버썸하고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2차 함수 곡선이나 3차, 4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 적이에요. 그죠? 이 곡선에 x에 해당되는 각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점에 해당되는 기울기 그게 전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고 요거는 덜 가파르고 하다가 요게 제일 안 가파른 게 0일 적에 기울기가 0일 적에 그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sum of square 값을 이렇게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적에 이렇게 보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멘텀 x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제일 작은 값을 가질 때의 x축에 있는 그 값이 뭔지 살펴보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derivative 요거 있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뭐냐면은 개인 점수에서 어떤 점수를 빼서 제곱해서 n으로 나눠 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프가 2차 함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요때에 요거를 이렇게 그 각 지점의 기울기 값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카피를 쓰면서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올렸어야 됐는데 좀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보면서 하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거는 말이에요. 그죠?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죠? 요때에 요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을 적에 그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곱은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R의 n승은 그죠? 요걸 dR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n이 밖으로 나와서 n 곱하기 r의 n-1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나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x-v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요 n 요거에 dv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면은 2가 말이에요.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 그리고 x-v 2 빼기 1 그러니까 요건 그냥 차수가 없죠. 그죠? 그거 곱하기 요거는 x에 대해 해당하는 v에 해당되는 dv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v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n으로 나눠준 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보시면은 요것과 요건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n분의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하고 x-v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x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을 적에 요거에 따라서 각 순간의 그래프 기울기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순간의 기울기 값이 0이 될 때가 그때가 제일 기울기 값이 작은 거죠. 그죠?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0일 때 적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때 x 값이 뭔지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2분의 n 곱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곱하면 요거는 없어지고 요건 0이니까 그대로 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v는 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걸 풀면은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한 거 마이너스 v죠. 그죠? 근데 v가 몇 개 있죠? n만큼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서메이션 한 개수만큼 있는 거죠. 요게 0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걸 보면 nv는 뭐죠?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한 거예요. 그러면 v는 뭐죠? 여기도 보면은 n분의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한 겁니다. 요게 뭐죠? 요게 바로 평균입니다. 그죠? x집합의 평균이에요. 따라서 여기 보면은 기울기가 0이 될 때 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울기가 0이 될 적에 요 v 값은 n분의 개인 점수를 더한 그죠? 평균 값일 적에 요게 0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있는 샘플의 평균 그죠? 요 평균 값일 적에 가장 작은 기울기를 갖는다. 다시 얘기하면 sum of square 값이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sum of square 값 그죠? 이렇게 해서 ds 제곱
sum 했을 적에 요거를 에러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샘플의 평균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런 형태를 갖죠. 개인 점수에서 샘플의 평균을 뺀 거를 2번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포맷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분사는 여기에 있는, 그죠? y 값이 sum of square 값, 그죠? 분사는 그 y 값을 예측한다고 했을 적에 평균을 써서 그 썼을 적에 에러죠. 그죠? 썼을 적에 오차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 것이 분산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복습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리그레션 요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봤더니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하얀 칠판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데이터를 구했는데 x 변인도 구하고 y 변인도 이렇게 구했어요. 두 개가 다 숫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y 변인만 따로 구한 것 같고 x는 아예 상관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를 이렇게 보면 y 평균이 이렇게 돼 있고요. 선생님이 세로를 안 그리고 뒤집어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축이 있고 이렇게 개인 점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화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자고요. 요거는 잘못 그렸고, 잘못 그려서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분산 값을 구한다 그러면 분산은 요 에러 값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걸 deviation score라고 안 쓰고 에러라고 쓸게요. 그죠? 에러의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모두 더한 거를 n-1로 나눠주면 분산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에러의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y 평균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점수를 y 평균에서 뺐을 적에 그거의 제곱의 합이, 그죠? n-1로 나눠준 것이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분산값이 크면요, 선생님이 요 분산을, 요게 넓겠죠. 그죠? 분산값이 작으면은 요 그래프가 평균을 중심으로 홀쭉하게 모일 거예요. 근데 앞으로 리그레션을 하거나 그럴 적에는 요 분산을 요 개념으로 이제 그래픽화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분산값이 작으면 동그라미가 작고, 만약에 분산값이 크면 동그라미가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분산값은 sum of square y 값을 n-1로 나눠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산값이 크면은 동그라미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x 값도 구했어요. y 값은 가령 아주대학교 학생의 학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GPA인데, 그리고 x 값은 부모님의 연봉이에요. 그죠? 인컴.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학생들의 GPA가 높은가, 뭐 요런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를 요 그래프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나열을 했더니 부모의 인컴이 여기가 인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GPA예요. 선생님이 그거를 요게 Y예요. 요게 X입니다. 그죠? 부모님의 인컴이 크니까 GPA가 여기 4점 몇. 부모님의 인컴이 작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학생들 데이터가 모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령 수백 명 데이터를 만약에 얻었다고 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얻었더니 이때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 모여 있는 걸 중앙을 관통하는 선을 그렸다고 하자고요. 요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리그레이션 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라인을 이렇게 구했다고 했을 적에 요거는 말이에요. X를 고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선이에요. 그죠? 그렇죠? 요 선은 말이에요. X가 없었으면은 어떤 선을 썼죠? X가 없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평균 값을 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Y의 평균값 그리고 요거 X를 고려했을 적에 리그레이션 라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상태에서 말이에요. 개인 점수 요게 하나가 있어. 요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평균을 가지고서 예측했을 적에는 오차 값이 얼만큼 났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차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디비에이션 스코어 값이에요. 그죠? 오차 그거를 지금은 선생님이 에러 값이라고 한 거가 그게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그죠? 요만큼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리그레이션 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도 똑같이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에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에러는 여기 있는 요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랑색만큼의 요거는 뭐죠? 요거는 X를 고려하지 않았을 적에 나타나는 에러 중에서 X를 고려함으로써 선을 긋고 나서 요만큼은 말이에요. 그죠? 오차가 줄은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오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 또 하나는 평균선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슬로프, 기울기가 있었을 적에 때려 맞히는 게 나타나는 오차들. 그죠? 그래서 후자의 오차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거죠. 그죠? 요거에 그러면 요것도 제곱의 합을 구해볼 수 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똑같이 에러라고 부르면 에러의 제곱의 합을 이렇게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X를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sum of square 여기서 구하는 게 여기 있는 요 값이라고 했죠. 그죠? sum of square를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는 게 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sum of square 값은 x가 고려 안 됐기 때문에 y의 평균으로 쓴 거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x가 고려한 요 사선 그죠? 요 리그레이션 라인을 가지고서 오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의 점수 x의 개인의 점수에서 x 평균 값을 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쓸 적에 x 평균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적에 이게 x예요. 그죠? xi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쓸 적에 이게 x 평균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x에서 x 평균을 뺐을 적에 요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은 뭐죠?
y 개인 점수에서 y 평균을 이렇게 뺐을 적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 요거는 요만큼, 그죠? 그거를 각각 곱해준 값을 그거를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덕트 밸류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덕트 밸류를 구해서 모두 더해주면은 무엇이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분산처럼 n-1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베리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y, x 두 개를 안 쓰고 y 값만 썼을 적에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yi의 평균, yi의 빼기 평균, 그죠? 이렇게 해서 n-1로 나눠준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베리언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요 베리언스는 한 가지 변인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y의 변인 이렇게 취급하는데, 코베리언스는 그게 아니니까 x와 y의 코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은 여기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값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 있죠. 그죠? 오차는 이렇게 사선 리그레션 라인을 구했을 적에 오차하고, 그죠? 그리고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에서 리그레션 라인으로 했을 적에 생기는 오차고 나머지 요만큼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오차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오차는 x의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평균만 가지고 때려 맞췄을 적보다 이렇게 그 오차의 합을요, 그죠? 극복한 오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없어진 오차입니다. 요거는 아직 남아있는 오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잘 부르냐면은 explained 오차라고 많이 부릅니다. explained erro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 오차라고,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리메이닝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나머지 오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x 변인을 고려하면은, 그죠? y 변인만 따졌을 적에 요 오차, 그죠? 오차의 제곱의 합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파티션 돼서 쪼개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극복되지 못한 오차, 하나는 극복돼서 설명된 오차. 그리고 요 설명된 오차는 뭐 때문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사선 때문에 설명이 된 거죠. 그죠? 요 사선은 x 변인 때문에 만들어진 사선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y 변인만 가지고서 분산을 따져보면은 이만큼, 그죠? sum of square 값이 이만큼 있다고 했을 적에 요거는 말이에요. x 변인을 설명을 하면,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게 다른 데서도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봤을 적에 이만큼은요. 그죠? 어느 정도는 이만큼은 바로 x 때문에, 그죠? 이 리그레션 라인 때문에 이만큼은 설명된 오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explained error. 그리고 요만큼은, 그죠? x 변인이 있어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오차.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오차, 잔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혹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unexplained라고도 이야기합니다. unexplained, explained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기 이렇게 설명된 오차는요, 리그레션 라인을 가지고서 극복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많이 부르냐 하면은 요거는 리그레션 에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나머지 요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머지 에러라고 많이 부릅니다. 잔차 에러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코베리언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하고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구하는데 말이에요. X변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Y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나타나는 오차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X의 오차와 Y의 오차의 프로덕트 곱하기 값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 밸류라고 했죠. 그죠? 그 프로덕트의 합을 n-1로 나눠준 거를 베리언스에 준하는 코베리언스라고 하고, 코베리언스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변인이 같이 고려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